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각과 그 103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은요, 천지 합일 하려거든 견성이치 알아보소. 이제 이렇게 지금 수준인데요. 요 앞구절에서 그 순수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순수. 그래서 우리들의 보통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로 나가야지 이제 사시가 순환을 하고요. 사시가 순환을 하고 또 이제 음양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이런 걸 다 보면은요, 모두가 다 이제 뭐로 되어지는가 하면은 다 순수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시 순환이 어디 질서가 이제 바뀌는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참 지금 이제 여름 삼복더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것도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 또 이제 이 더위가 또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순수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의 순환은요, 절대로 그것이 역수로 이렇게 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참 걸음걸음이 차근차근히 그렇게 이제 순수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 인간 생활도 천지의 순환에 맞춰 가지고 순수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천지합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순수로도 따라가지만도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수로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 역수로도 이제 역수로도 이제 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각과를 공부하면서요, 대체로 이제 순수로 갑시다요. 순수로 가지만도 또 경우와 그 상황 따라 가지고는 역수로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말이죠, 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우리들에게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순수로 나가고 때에 따라서 또 역수로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고, 이건 응용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만 또 응용을 해갖고 역수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지합일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늘과 내가 천지의 작용에 우리 인간이 그 천진삼재라 그러죠. 이 천진삼재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대인관계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정을 운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전부 다 우리가 순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천지가 아주 순수 있게 천지가 작용하는 거와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지 합의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절대로요, 지금 이제 그냥 자기 개인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으로만 살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야. 법신볼 사언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볼 사언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물어나 말하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신볼 사원과 합일되지 않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말이죠, 자기 개인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으로 살지 맙시다요. 우리 원각가를 공부하면서 천지 합의를 우리가 하고 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천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천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순수로만 살아서도 천지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은요, 하나 더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원각가에서 순수로 살아가는 것이 천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천지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 더 조건을 오늘 지금 이 원각가에서는 정산열애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견성이다. 견성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성품짜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이치를 하고, 견성을 하고 나면은요, 그 견성이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견성은 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성을 보는 것인데, 그냥 성을 보기만 합니까? 우리가 성을 보려고 하면은 그 앞에 또 뭘 해야 되지? 우리가요, 선은 없습니다만도, 예, 양성, 양성은 뭐 성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이 성을 기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 공부법으로서 정신수양 공부를 해가지고 성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 그냥 내놓고 삽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헛되이 써버려요.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이겁니다. 헛되이 다 써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헛되이 마음자리를 쓰는 것을 싹 거두어 드려야 돼요. 거두어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양성 아닙니까?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성을 자꾸 하면은요, 성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수양 공부, 연불자선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연불자선을 통해 갖고 성의 자리를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자리를 길러 나가면은, 아, 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래서 성의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죠. 이 견성 공부는 우리가 우리 교리로서 뭐죠? 교리로서 견성 공부를 하는 것은 사리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리연구를 통해 갖고 견성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견성을. 그래서 성을 봅니다. 자, 성을 봤어요. 봤으면은 그 본 성을 말이죠, 보기만 하고 그냥 갖고 있고 기르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말이죠, 육권을 통해 가지고 써야 되죠. 보람되게 써야 되죠. 보람되게 멋지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솔성이죠. 솔성 그러죠. 거느릴 솔자. 솔성. 자, 솔성을 합니다. 그러니 솔성을. 이게 뭔가 하면 작업치사죠. 그래서 육권을 통해 갖고 그 성의 자리를 경우와 그 상황에 따라 갖고 하나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를요, 확실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요, 천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천지 합의를 했다. 우리가
우리는 다 천지합일하고 삽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사막 공부하려고 노력하죠.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천지합일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천지합일하고 삽시다요. 자기 개인으로 살지마다 이 말이죠, 개인적인 단독자로서의 아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면, 힘이 있으려면은 말이죠, 힘을, 그게 지금 자력이죠. 자력. 그래서 자력이 있는 사람은 뭐를 불러옵니까? 타력. 타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력은 뭐냐? 법신물 사은 일원상의 위력이고 진리의 위력이거든요. 그 위력을 우리가 빌리는 것이거든. 이럴 때에 이제 이거 그 사람이 확실히 뭔가면요, 천지합일이 되어지고, 하늘 천지가 하는, 그래서 천지는요 사실은요 진리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하늘 땅 그러지만 천지 진리의 대명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에 합일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이제 이렇게 견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서 원각가에서 이제 밝혀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천의 자리를요, 뭐라고 천고 곧저가 뭐죠? 하늘은 높아가지고 이럴이 밝아요. 그렇죠? 자, 지후. 이 말씀드렸죠? 지후 만물생이라. 땅은 후덕해요. 땅은 후덕해요. 후덕해갖고 만물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만물을 생성해. 땅은 후덕해. 땅은 후덕해. 자, 이것이요, 아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옛말 그 추구집에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은 후덕해 가지고 말이죠, 만물을 생성해낸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요, 천지는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조금 더 함축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천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대광명, 밝음의 자리예요. 광명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는요, 진리의 대명사라 그랬죠. 그 진리는 말이죠, 아주 뭔가 밝은 자리예요. 어두운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견성을 하는 것은요,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게 만드는, 그래서 이 광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광명의 자리에 합일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견성,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견성은 광명, 성품의 자리는 밝은 자리거든요. 그 밝은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갖고 천지의 밝음에 합일될 때 그걸 뭔가 하면 견성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광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땅은 또 어떤가 만물을 생한다 그랬죠? 생하는 것은 뭐 대생성. 크게 생성한다. 그래서 진리의 자리는 어떤가 하면 항상 말이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생성을 계속 시켜내요. 저 앞에요, 이제 집 앞에 며칠 전에 우리 원로원 지금 이제 임원이 와가지고요, 기계로 가지고 잔디를 싹 깎아주니까, 아따 잔디 깎으니까 좋대요. 그냥 깨끗했어요. 근데 또 비가 근래 좀 왔잖아요. 비가 솔솔솔솔 오니까요, 또 잔디가요 쫙 또 자라나는 거예요. 파랗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땅은요 정말로 후덕해요. 후덕해 갖고요, 만물을 다 생성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땅이 아니면은 말입니다, 땅의 바탕이 아니면은요 만물들이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그 대생성의 원리, 땅은 키워내는 거예요. 만물들을 다 키워내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 시멘트로 전부 다 땅하고 사람하고를 격리시키잖아요. 그러죠? 딱 이게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하루 종일 살아도 우리 땅 한번, 흙 한번 못 밟고 사는 날 있죠? 지금 말이죠. 우리 생활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말입니다. 대생성, 생성을 시키는. 그래서 진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고정되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시켜내는 그런 자리가 진리 자리다. 우리 진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요. 이 지금 강화에 이제 제가 요새 지금 산책을 지금 제가 한다 그랬죠. 매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산책하는 그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이제 그 400보예요. 한 번 가면 또 갔다 오면은 400보 하면 얼마입니까? 한 번 갔다 오면은 800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 이제 3번, 4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요새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할 때는 쉬운데, 조금 있으면 땀이 이제 줄줄 나잖아요. 땀이 줄줄 나면요, 땀이 나면요, 땀 냄새를 맡고는요, 뭐가 달라드는가 하면요, 모기를 비롯해 가지고 온갖 곤충들이 나한테 다 달라들어요. 눈가에도 왱왱왱왱하고 귓가에도 왱왱왱왱하고. 아이고, 그래서요, 못 살겠대요. 그렇게 그냥 막 왱왱거려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편으로 또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이게 나쁜 것이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뻐꾸기. 새가 그렇게 우는데 그 뻐꾸기 우면 또 부엉이 있죠. 부엉이는 또 슬프게 울대요. 그건 들으면 어떻게 슬퍼요? 뻐꾸기는 좀 나사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지금 뭔가 매미가 한철이에요. 한 번 한 놈이 울기 시작하면 같이 왱 하고 다 울어요. 자, 그러는데요, 그러는가 하면요, 땀이 이제 나는데 줄줄줄줄줄줄 흐르거든요. 수건으로 계속 닦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닦고 놔둡니다. 제가 놔두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아하, 제가 하나 또 깨쳤어요. 뭔가 눈썹이 얼굴에 왜 생겼는가? 눈썹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는 아유, 이게 눈썹이 있어가지고요, 땀이 흐르는 것이 눈썹에서부터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더라니까. 그래서 이래서 내가 눈썹이 생겼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산책하면서 천지합의했습니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왜 생기면, 코가 또 왜 이렇게 뚫려 있나? 코가 반대로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쩝니까? 땀이 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코가 이렇게 뚫린 것이 이치가 있구나. 참 조물주가요, 진리가 인간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작품이다. 그래서 진리의 작품이 말이죠, 숲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진리의 작품입니까? 그 숲 또 어떨 때는요, 벌같이 생긴 것이요, 이게 땀이 나면은요, 옷이 딱 붙잖아요. 덩어리에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갖다가 물어 떴더라니까요. 어떻게 따가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옷이 푹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이놈이 물다가 푹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쫓아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며칠 갔다 와서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요, 물린 자국이 말이죠, 이게 벌겋게 달아올라요.
또 그런 또 점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말이죠,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가 만들어내는 조화의 덩치예요. 그 속에 말입니다, 인간과 생성이 사는 모든 이치가 말이죠, 숲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가 말해 이제 천지합일인 것이거든요. 천지거든요. 딱 이게 그랬어요. 이런 이제 우리 생활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요, 이 지금 이제 그 성의 자리를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합일을 하려고 하면은 견성 이치를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은요, 이 지금 성을 알고 나면은요, 성의 이치를 이제 이 견성을 알고 나면은요,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거 보세요. 견성 이치 알아내 가지고 이제 이게 백사입니다. 견성 이치 알아내요. 마음길을 닦아보소. 그렇게 마음길을 닦아보소. 마음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을 알았다. 성을 알았습니다. 자, 알면은요, 그 성을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사용해야 되죠. 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생활들이, 사람들이 모두 삽니다. 생활하잖아요. 사는 것이 다 뭔가 하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 사는 생활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말이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이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요, 이걸 지금 해가지고 이 마음길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이죠, 천지와 합일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은요, 천지와 어긋나게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마음길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하는데, 원불교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가요? 금방 알으시네요. 자, 마음 공부 많이 얘기하죠. 그 마음 공부가 뭔가 하면요, 마음 공부, 뭐 마음길이에요. 그래서 마음길을 잘 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 아닌 길을 가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 길 아닌 길을 가요. 그래서 길 아닌 길을 가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이 꼭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뭔가 하면요, 마음을 우리가 쓰는데 마음을 안 써야 될 때 쓰지 말자 이 말이죠.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헛되이 쓴다 그랬죠, 아까요? 헛되이 쓴다. 헛되이 쓰는 사람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면은요, 자기의 심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자꾸요. 헛되이 써갖고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길을 말이죠,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때, 거기에서 뭔가 하면요, 이 우리가 천지합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의 실례를 제가 오늘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 마음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이 마음길을 잘 사용하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하나 제가 이제 들게요. 이제 마음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요새 우리 지금 뉴스나 신문에 이제 뜨는 스타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가 손흥민 뜨죠? 손흥민. 자, 이제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손흥정 씨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의 손흥민은 왜 손흥민이 됐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손흥민이 왜 손흥민이 됐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마음길을 견성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길을 잘 가는 사람이 손흥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우리가. 자, 그렇게 되기가 결국은 이제 쉽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되려고 노력은 합시다요. 자, 노력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제 손흥민이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이제 하나 읽었는데요. 손흥민이 이제 왜 손흥민이 됐는가 말이야. 이 4F. F를 실천해요. 4가지 F를 실천하는 거예요. 4F를 실천하는 거예요. 4가지 F를 손흥민이가요. 첫째 F. 첫째 F 뭐겠습니까? 권사님 뭐예요? 첫째 F 프렌드십. F 시프. 이게 뭡니까? 프렌드십이 뭡니까? 영어로 친구. 이게 우정. 우정. 손흥민이가 말이죠. 마음길을 잘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는데 뭔가 하면요. 우정이라고 하는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마음길을 실천한다 이 말이죠. 우정. 어째 모두 선타님 우정 좀 있으십니까? 저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우정 있잖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덕타님도 우정 있잖아요, 저하고. 그러죠? 저 좋아하죠? 예. 우정. 우리가 우정. 그런 게요. 정말로 사람이 우정을 가지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탁 끊어버려요, 저 사람. 그런 경우 많죠? 근데요, 우리 손흥민은 말입니다요. 근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멀리 있는 가깝게 자주 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정을 나누기가 쉬워요. 그렇지만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우정을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죠. 왜 가까이 하면서 우정 나누기가 어렵습니까? 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알면은 말이죠. 저 사람은 이 말 하면 저거 뭐 때문에 저 말 한다. 다 알아버리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비가요. 시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하면 치열해요. 시비가 옳고 그름이 치열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그러니까 이어서 손흥민이 한 이 우정 프렌드십은 뭔가 하면요, 팀 내에서의 우정이에요. 팀. 자, 팀이면은요 항상 같이 한 팀이 돼갖고 축구하잖아요.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 축구를 하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 전형적인 예가 뭔가 토트넘 그 팀이 말이죠. 한국 왔죠? 한국 왔는데요. 공항에 말입니다. 손흥민이 탁 가서 그 참 서쪽 나라 영국 서쪽 나라에서 말이죠. 동쪽 나라 동쪽의 끝 아닙니까? 한국에 여기까지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공항에 나가갖고 말입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뭔가 하면 손흥민이가 포옹을 해줬어요. 이게 쉽습니까? 포옹을 막 해줬다는 거. 근데 그 포옹을 해주는 그것이 말이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대요. 그러니까요. 토트넘의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놀랬어요. 자, 놀랜가 하면요. 그러고는요. 손흥민만 나갔습니까? 또 누가 나갔습니까? 아미들이 나갔잖아요. 아미가 뭡니까? 수많은 아미들이 나가갖고 말이죠. 토트넘 그 팀들을 말이죠. 우리가 하루 했죠. 이게 우정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표현이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것에 이제 환영 행사를 다 하고는 어디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뭔가 호텔에 들어갔겠죠.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호텔에 말이죠. 뭐가 있는가 하면요. 손흥민이가 쓴 편지가 한 통씩이 호텔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편지를 보고는요. 놀래버린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그러고는 여기 와서 이제 경기도 했죠. 경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제 경기도 그렇게 했는데 치열하게 한 거예요. 이제 경기도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항에서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이제 다 이제 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이 손흥민이가 이 우정이요. 정말로 가장 그게 계속 우리가 지금 그 같이 팀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뛰고 지금 같이 이게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밀착돼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도요. 그렇게 살면 한 팀이 돼 가지고요. 계속 노력을 하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착착착 다 알까 아닙니까? 아니까요.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말이죠. 우정을 발휘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가 지금 이 마음길을 이렇게 이제 우정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게 첫 F입니다. 두 번째 F. 손흥민의 두 번째 F. 페어플레이. 두 번째 F는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가 뭡니까? 예? 참 우리가요. 그게 손흥민이가 왜 페어플레이를 하는가 하면요. 원리 원칙에 입각해갖고 축구를 합니다. 그 원리 원칙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 손흥정한테 배웠다고 제가 그랬죠. 코치, 자기 아버지가 코치가 손흥정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뭔가 하면 페어플레이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 페어플레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요. 스타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 스타가 우리가요. 스타가 되려고 하면요. 이거 뭔가 플레이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손흥정 씨가 자기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지금 손흥민한테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는가 하면요. 페널티 에리아 있죠. 그 이렇게
페널틱 에리아 있죠. 그 에리아에서 그 많은 경기를 하면서 한 번도 말이죠, 페널티 킥을 하질 않았어요. 손흥민이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지금 페널티 킥을 하는 그 안에서 한 번도 이렇게 프리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태클을 말이죠, 손흥민에게 반대편에서 그렇게 많이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뭔가 막 페어플레이,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페어플레이의 모습이 말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쪽 모서리 있잖아요. 아니, 정문에서도 골대, 그게 맞은편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 측면에서 할 수 있다네요. 측면에서 하는 것을 하루에 1000번 이상을 킥 연습을 했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그 라인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공을 말이죠,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익힌 거예요. 그게 이 기본기다 이 말이죠. 이 기본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흥민이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페어플레이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어플레이가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길을 그 사람이 말이죠, 손흥민이가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F 뭡니까? 패밀리. 패밀리 뭡니까? 가족. 예. 자, 가족. 자, 손흥민의 가족 중에서 손흥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손흥정 씨죠.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에게 이제 코치하였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전부 다 쭉 다 했었죠. 앞에요. 다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손흥민을 키워낼 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해갖고 손흥민을 지금 아버지가 지금 키워냈잖아요. 아버지가 키워내면서 이제 이게 손흥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패밀리, 가족의 역할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이가 있는 것이죠. 있는 거다. 그건 이제 패밀리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나타나질 않아요. 어머니는 안 나타나요. 야,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되는 사람 있죠. 내가 말 안 할게요.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죠? 다 아는구나. 그 어머니가 말이죠, 보세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이죠,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말이죠, 전혀 그런 게요, 나 이런 아들 둬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지만도 말이죠, 전혀 손흥민의 어머니는 말이죠,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있는 둥 없는 둥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기자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이러기가 쉽습니까?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요, 내 아들이 이래서 이건 말이죠, 이러고 싶어 갖고 못 견디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들의 그 습성 아닙니까? 속성 아닙니까? 그런 속성을 말이죠, 다 억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어머니는 대단한 수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내가요, 참말로 우리도 이런 지금 손흥민 어머니 같은 이런 역할들을, 우리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요, 마음길이다. 마음길 좋죠? 자, 이게 이제 마음길. 그래서 이제 패밀리. 그 다음에 형은 뭔가 하면요, 지금 중고등학교 축구 코치하고 있어요. 형은
그게 이제 한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 패밀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어느 나라의 손흥민을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면요, 서로가 마음길을 잘 닦아갖고 조화를 이룬 거예요. 조화를 위해서 마음길을 잘 실천해갖고 조화를 이룬 것이 오늘의 손흥민을 만들어낸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F. 포린 랭귀지. 이게 뭡니까? 포린 랭귀지.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 손흥민이가 말입니다. 토트넘에 있으면서요, 이 외국어를요, 그게 아주 지금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닌데요, 경기를 하면서 서로가 말이죠, 프렌드십을 나누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포린 랭귀지죠. 외국어예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토트넘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영어만 쓰겠습니까? 영어만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축구의 본고장은 유럽입니다. 또 축구의 본고장에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관사님 어디예요? 브라질, 남미 축구 대단하죠? 창타님, 남미 축구 대단한 거요. 근데 그 토트넘에 누군가 브라질 출신의 지금 축구 선수도 있어요. 브라질 출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것도 이제 영어를 모두 쓰겠지. 하여튼만도 이렇게 말이죠, 총합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말이죠, 포린 랭귀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게 뭔가면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프렌드십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손흥민이다. 이야, 이 기자들 잘 봤죠?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한 사람의 스타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뭔가 하면 마음길이 타 있는 거예요. 그 마음길을 통해 갖고 하나의 스타가 탄생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말이죠, 마음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실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것을 하면요, 손흥민이가 이번에 몇 골 넣었습니까? 아니, 그 이제 골든 글러브상 탔죠? 몇 골 넣었어요? 아이고, 맨날 보고 또 다 잊어먹어요. 아이고, 23골. 23골을 넣었는데, 그 23골을 또 어떻게 넣는가 하면요, 왼발로 차가지고 12골, 오른발로 차갖고 11골. 그러면 몇 골입니까? 23골이죠? 저는 이것까지 다 알아요. 왼발로 차가지고 12골, 오른발로 차가지고 11골. 그래서 23골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자, 이제 한 골 더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골든 글러브 상을 타느냐 못 타느냐가 결정돼요. 결정될 때 마지막 후반전에 손흥민이가 딱 투입이 된 거예요. 투입이 될 때 브라질의 토트넘의 소년, 브라질 출신의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골 넣도록 도와줄게.
멋지죠? 이래갖고는 계속 손흥민한테 패스를 해주는 거요. 그 브라질 출신의 친구가 말이죠. 이래갖고는 뭔가 한 골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요 23골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정말로 이 마음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죠 마음 공부는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요 원불교 진실한 교도입니다. 어떤 교도인가 하면요 마음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교도다 이 말이죠. 맞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